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2024년 9월 4일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되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네요. 자, 고성 문합리 유적인데,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 파악이 나와 있어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네요. 농경과 정착 생활을 통해서 알아내야 될 수도 있고요.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걸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대 언제입니까?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예요. 자, 신석기 시대에 대한 사회 모습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선지를 쭉 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정답은 3번 간석기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구석기 때는 뗀석기, 그러니까 돌을 어디다 깨가지고 날카로운 면을 쓴 거고, 신석기 때는 그 돌을 간 거죠. 갈아가지고 이제 날카롭고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썼다라는 거예요. 자, 서원이 건립된 건 조선시대입니다. 특히 사림들하고 관련이 되겠죠. 골품제가 운영된 건 신라고요. 이 팔관회가 주로 개최됐던 거는 고려시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고성의 문합리 유적지 저도 이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했던 곳이 이제 강원도 고성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근처에 속초도 있고 고성도 동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놀러 갔다가 혹시 생각이 나시면 문암 유적지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2번 갑시다. 밑줄 친 이 나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황복사지 3층 석탑인데 이 탑은 국학 설치, 노급 폐지 등을 통해 이 나라의 체제를 안정시킨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효소왕이 세운 거다라고 돼 있어요. 자, 국학 설치라든지 노급 폐지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문왕이 이 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왕이에요. 바로 통일신라입니다. 자, 그 국학은 통일신라 시대의 대학교급 교육기관이에요. 고구려 때는 태학이 있었죠. 소수림왕. 통일신라는 신문왕 국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는 주자감, 그 다음에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이렇게 돼요. 이게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급 폐지는 통일신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키워드죠. 자, 정답도 금방 나와야 됩니다. 신문항의 업적 중에 국학 설치 노급 폐지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지방행정구역 체계를 구주 5소경으로 완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경복궁이 중건된 거는 흥선 대원군 때죠. 회사령이 제정된 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8만 대장경이 조판된 건 고려 때 몽골 침입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22 담로에 왕족이 파견된 건 그 백제 무령왕 때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신라군이 평양에 이르러 당군과 합세하여 가를 멸망시켰다. 평양에서 가를 멸망시켰대요. 어디겠습니까? 바로 고구려가 되겠네요. 자, 건모잠이 가를 부흥시키려고 완족인 안승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고종이 군사를 보내서 토벌하게 하니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가도 역시 고구려인데 이 건모잠하고 뭐 안승 이런 분들이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 지금 이 두 번째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이 고구려 부흥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가에 들어갈 국가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이 쭉 읽다 보시면은 정답 금방 나오죠. 광개토 대왕 릉비를 건립하였다. 누가 세웠냐면 이거 장수왕이 세웠어요. 아들이 세웠죠. 좀 전에 앞에 문제에서도 그 신문왕에 대한 탑을 아들이 세웠잖아요. 다음 왕이. 그러니까 이 광개토 대왕 릉비도 그 다음 왕 장수왕이 세웠다 이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궁국 기무처를 설치한 거는 그 1차 갑오기역 때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서사지를 시행한 거는 세종대왕이죠.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고려 성종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고려 성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최승로의 시무 28조 최승로 이 그 관리가 시무책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고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됐다.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왕은 신라시대의 진흥왕입니다.
자, 4번. 밑줄 친 이 법의 시행 결과로 온 것은? 하고 물었어요. 신 김육이 아래옵니다. 자, 토산물 바치던 것을 대신하여 토지 결수에 따라 면포, 쌀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이 법을 호소와 호남에도 설치하면 백성들의 편안함이 커질 것입니다. 다만 방납으로 이익을 취해오던 무리들이 헛소문을 퍼뜨려 이 법의 시행을 방해할 것이 염려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방납이 폐단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법이 시행됐던 거죠. 바로 대동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대동법이 이렇게 토지에 따라서 면포나 쌀 등으로 납부하게 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토산물, 이게 특산물이거든요. 이거를 바치게 하니까 이제 이게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그게 이제 방납의 폐단인데, 그러니까 그거 없애려고 대동법 시행했으니까 이 대동법이 자꾸만 시행이 되면 이 방납으로 이익을 취해오는 무리들이 헛소문을 내겠다 이거죠. 자, 대동법은 이제 조선 후기의 경제 발달의 근원이 되는 법입니다.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제 토산물을 이제 세금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팔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취급하는 상인, 즉 공인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죠. 글씨 제대로 안 써지네요. 상품 화폐 경제 발달한다. 기억해 두십시오. 이때 이제 상평통보 유통되면서 이 상업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정답 나왔죠? 2번입니다. 자, 근데 대동법이 나오면서 공인 성장이 안 나오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게가 발급된 거는 광무개혁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시과가 운영된 거는 고려시대. 이게 이제 관리들한테 월급 주는 제도, 월급으로다가 이제 토지에서 세금을 걷는 수조권을 준 거죠. 화폐 정리 사업 실시는 메가타,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가 이제 한 말 1904년 5년 이때 화폐 정리 사업 한 겁니다. 자, 황국중앙 총상회가 결성되었다. 요거는 이제 상권 수호 운동이랑 관련이 있어요. 1890년대 말에 있었습니다. 자, 5번. 밑줄친 이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만월 때, 자, 고려 궁궐터를 부르는 명칭이래요. 고려를 건국한 이 왕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고려를 건국했다는 거에서부터 태조, 왕건 이라고 알 수가 있죠. 자, 태조 왕건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리고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건 쓸게요.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그 다음에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훈요 10조입니다. 뭐 이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특히 북진 정책 관련해서는 서경, 평양 지역을 서경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도읍지였어요. 고구려의 도읍지였어요.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그리고 평양은 고구려의 도읍지였으니까 우리는 북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걸 상징하는 도시가 바로 서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 나왔죠? 1번입니다. 자, 원수부를 설치하는 거는 대한제국이 수립됐을 때 나왔던 거고, 균역법을 실시한 건 조선의 영조죠. 저 균역법은 군포,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내야 되는 옷감을 1년에 2필이었던 걸 1년에 1필로 바꿔주는 일종의 세금 감면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국대전을 완성한 건 성종입니다. 유경공원을 설립한 거는 1880년대 개항기 때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요 교사 두 분, 헐버트 길모어,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출제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학교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좀 암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6번. 밑줄 친 단판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한국사 시험에서 단판이 나오는 게 거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나오는 그겁니다. 거란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진 고려를 소선영과의 단판으로 구해낸 서희. 자, 한국사 서희, 거란. 단판은 서희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거란의 1차 침입대죠. 자, 그리고 이때 서희가 단판을 벌여서 뭐 했습니까? 바로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강동 육주가 여기 압록강이 이렇게 있고 강동 육주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영토가 여기쯤이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강동 육주를 여진족이 잡고 거란 영토인데 여진족이 잡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이 단판을 벌여가지고 이 거란이, 그러니까는 서희가 이 지역을 우리한테 달라. 그럼 우리가 너네한테 가가지고 이제 가겠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거란이 오케이 하고 이제 강동 육주 주고 갔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거란은 여기 송나라를 치고 싶은데 거란이 송나라를 쳐들어왔더니 그때 고려가 갑자기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송나라랑 고려가 친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고 싶어서 고려를 먼저 막아놓으려고 여기 이제 침입을 했던 건데 서희가 우린 송나라 칠 생각 없고 너네랑 친하게 지낼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강동육주 주고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만 아니 거란이 침입했는데 왜 자기네 땅을 주고 가? 뭐 이 의문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대가가 병합되었다건 진흥왕 신라 때의 일입니다. 연행사가 파견된 거는 이제 그 청나라의 이거 외교사절단인데 요거는 이제 개항 이전이에요. 조선시대 개항 이전에 청나라 외교사절단 연행사고 자,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된 거는 조선의 숙종 때입니다. 이때 이제 요 비석이 이제 그 백두산에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이렇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서쪽은 경계가 압록강이고 동쪽의 경계는 토문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청나라가 야 거기 토문은 두만강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나중에 이제 일산의격 이후에 일본이 그래 그 만주 지역 간도는 너네 땅이야라고 청나라한테 그냥 줘버려요. 예, 뭐 하여튼 그렇고 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거는 그 청일 전쟁이 끝난 후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는 조선에서 완전히 아웃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요동반도를 가져가게 되죠. 물론 이후에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다시 뱉어냅니다. 자, 7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라고 돼 있어요. 자, 수원 화성이 나왔으니까 이 왕이 나와야죠. 바로 정조입니다. 심지어 여기 규장각까지 나왔죠. 자, 이 정조에 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규장각과 수원 화성도 있지만 초계 문신제와 장영영까지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할아버지 영조를 이어받아서 왕이 된 정조는 영조와 같이 탕평 정치를 실행합니다. 이제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탕평 정치 말고 장영영이나 초계 문신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정조의 업적입니다. 자, 마한을 병합하였다. 백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독서 삼품과를 실시한 건 통일신라 때 원성왕. 이게 제대로 시행은 못 되고요. 원성만 들어서 원성왕. 죄송하지만 그렇게라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 원성은 아니에요. 사심관 제도를 시행하였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태조 왕건이에요. 이 사심관 제도는 호족들한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견제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 그 지역 네가 알아서 해. 대신에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넌 죽는다. 이게 이제 사심관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 최초의 사심관이 그 경주 지역의 사심관 김부 이분이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순왕이 신라를 고려에다 통째로 바치니까 왕건이 경순왕을 그 지역의 총책임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는 대한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자, 프랑스군이 문수산성에 침입하였다. 이 문수산성이 어딘지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강화도. 자, 그 다음에 한성군은 소수의 군사로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적에 대한 높은 적개심이 매우 가상히 여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수산성 때문에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한 사건, 즉 병인 양요를 말합니다. 자, 병인 양요 왜 일어났습니까? 병인 박해. 이 병인 양요에 대한 탐구 활동을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병인 박해의 영향을 알아본다가 병인 양요가 맞고요. 금난정권 폐지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 금난정권이라는 게 난전이라는 게 이제 그 앞에 좌판을 벌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가끔씩 어디서 볼 수 있는데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근데 이제 당시 시전 상인들한테는 그 난전을 못 해가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정조입니다. 정조가 신의 통공을 통해서 이 금 난전권을 폐지시켜요. 그럼 이제 뭐냐? 난전을 벌여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난전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상업 활동이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묘청이 난을 일으킨 원인, 이거 서경천도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경천도 및 금정벌을 주장했어요, 이 묘청이.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당시 문벌은 썩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묘청 같은 사람들이 막 금정벌하자 그랬다가 우리 기득권 날라갔는데 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묘청이 결국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리고 진압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군 육진 지역의 개척, 요거는 이제 조선 세종 때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영토를 개척한 거예요. 이제 최윤덕, 김종서 이런 장군들께서 활약을 하셨고 이때 개척됐던 영토가 지금 우리의 영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산 순수비. 자, 이 순수는 왕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진흥왕의 비석인데, 진흥왕. 그러니까 진흥왕이 북한산까지 온 거예요. 신라에. 왜? 한강을 정벌했으니 이제 여기는 내 땅이다. 그러니까 와봤다. 이제 이렇게 비석이 서 있는데 이 비석이 진흥왕의 순수비라는 걸 알게 된 건 조선시대 후기예요. 그러니까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 비석은 진흥왕의 순수비다라는 걸 고증해 낸 겁니다. 9번 갈게요. 가국과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진울, 보조국사 진울 나왔죠. 수선사로 불렸던 송광사가 이 진울이 세속화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 결사운동을 전개한 사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진울이 어느 시대의 승려입니까? 바로 고려. 자, 고려 시대의 문화를 찾아주면 돼요. 이제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 삼국유사를 펼쳐하신 분은 일현 스님이에요. 그리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죠. 그 다만 요 김부식은 유학자라서 이렇게 신화나 설화 같은 건 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씻지 않은 내용들을 이 일현 스님이 모아가지고 삼국유사로 만든 겁니다. 자, 석굴암이 조성된 건 통일신라 시대,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대왕이죠. 한성 순보가 발간된 건 1880년대의 개항기,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거행된 건 연맹왕국 중 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쭉 읽다 보시니까 지금 조선의 국왕은 왕세자와 함께 우리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며 대신과 정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우리 군이 보초를 서고 외부는 조선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자, 이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된 건 배경이 뭐냐면 을미사변이에요. 고종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살해당했어요. 자기 그 근처에서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죽인 일본인들이 자기 근처에 이렇게 딱하니 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신변의 위협도 느낄 테고 한편으로는 왕이니까 정치적으로도 일본의 세력이 너무 조선에서 너무 많이 커져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면서 결국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을 이렇게 균형적으로 맞추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을미사변 이후에 일어난 일, 정답은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수신사 일본에 파견되다. 이게 이제 그 여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 파견된 외교사절단을 수신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구식군인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모군란을 말하죠. 이모군란. 자, 열악한 대우와 밀린 금리에 고통받던 구식군인들에게 13개월 만에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 저라도 열받죠, 이건. 예.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는 건데, 요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배경에 이렇게 이제 1년 넘게 그 월급을 밀린 것도 물론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식군대와의 차별이고, 그 신식군대가 바로 별기군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별기군이 창설되었다도 물론 요 두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일 수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통리기무화문 설치, 이런 것도 관련될 수 있어요. 통리기무화문, 이것도 이제 관련된다고,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집현전이 설치된 건 세종대왕 때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이 실시된 건 광종 때죠. 고려 광종.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된 건 제2차 갑오개혁 때, 황룡사 구축 목탑은 신라 선덕 여왕 때입니다.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번이에요. 자, 김옥규는 박영효, 서광범 등과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가를 일으켰다. 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등 급진 개화파 세력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일으켰던 사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갑신정변 말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선지에 있습니다. 급진 개화파가 주도한 거예요.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요, 20대, 30대 초반 막 이런 젊은 분들이 이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빨리빨리 개혁을 하고 싶은데, 이제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민기적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변을 일으켜서 빨리 개혁하자 이렇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3일 만에 청나라에 진압돼서 실패해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때 그 한성 조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는 텐진 조약이 맺어집니다. 자, 단발령 실시에 반발하여 일어난 거는 을미의병, 그리고 전민 변종도감 설치는 고려 때 공민왕 시대죠. 비변사의 기능이 축소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이제 흥선 대원군 때 와가지고 비변사를 축소시키게 되죠. 그랬다 나중에 폐지합니다. 자,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에요. 서경천도운동. 이게 이제 나중에 묘청의 난으로 이어졌다가 그게 진압이 된 겁니다. 자, 13번. 이 자료는 김광재가 발견한 대동보의 창간호래요. 김광재는 대구에서 서상돈 등과 함께 국채 1,300만 원을 갚아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고자 가를 전개하였다. 자, 국채가라는 게 이제 나라 빚이죠. 그래서 이게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민족운동은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인데, 이거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인데요. 여담이지만 오늘 고등학교 2학년도 모의고사를 봤어요. 거기 한국사 시험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이 나왔고 선지의 답이 대한매일신보 등의 지원을 받았다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대한매일신보는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던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국채보상운동에 관련된 기사를 상세하게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읽고 그래 나도 돈 내야겠다 해서 의연금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 통강부에서 이거 못하게 만들어요. 일본 나빠요. 자, 방공령 철회. 요건 이제 그 방공령이 1889년 1890년 이때 발령이 됐는데, 이제 일본에서 요구한 거죠. 자, 28 독립선언서는 3.1운동이 있기 한 달 전 2월 8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일본 도쿄에서 이제 독립선언서가 발표됐어요. 이게 이제 3.1운동에 영향을 미쳤죠. 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된 건 임술농민 봉기에서 이게 박 교수가 안핵사가 돼가지고 조사를 해왔더니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게 삼정의 문란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삼정 이정청이 설치가 됐고 제대로 기능이 안 됩니다.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독립협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4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전봉준이 농민구 수천 명을 건드리고 전주성을 공격하자 전라감사가 도망쳤다. 이게 뭐하는 짓이요? 농민군이 공격했는데 전라감사면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잖아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참. 자, 전봉준 나오는 순간 이거 알아야죠.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제가 이게 본문을 읽으면서도 좀 어이가 없어요. 차라리 직접 나가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전라감사 죽이려고 온 게 아닌데 참. 자, 전주 화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농민군은 전라도 50여 개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민간행정을 처리하였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집강소가
이제 개혁을 추진한 기구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훈구와 사림이 대립. 이제 사림이 이제 조선 성종 때부터 슬슬 중앙 정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주요 맨 위에 앉아 있던 훈구 세력하고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사화 훈구가 저놈들 안 되겠다고 찍어 눌러요. 막 죽이고 유배 보내고 사화. 예,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려 문벌 사회의 동요 관련된 게 이제 이자겸의 난하고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국민 대표회의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게 이제 저 1922년에 그 임시정부랑 관련이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열린 회의예요. 이때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열려가지고 앞으로 임시정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독립운동가들의 의견이 이제 이렇게 회의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회의에서 창조파, 그 다음에 개조파, 이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임시정부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해나가자라는 거였고, 이게 개조파고, 창조파는 뭐냐면 이거 싹 갈아엎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의견들이 대립이 돼가지고 이제 조율이 안 되니까 이 회의가 결국은 이제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많이 이탈을 해요. 뭐 임시정부 있다고 했는데 뭐 별 뭐도 없네 이러면서 그냥 이탈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10년 가까이 임시정부가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께서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봉창, 윤봉길 두 분을 투입시켜가지고 이제 의구활동 성공적으로 이끌죠. 자, 좀 길게 말씀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신라말 호족 세력 성장은 이거는 이제 중앙 정치에서 진골 귀족들끼리 왕이 다툼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통제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방에서 독립 세력이 성장을 한 거죠. 그게 호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유성룡의 집터 부근에 있는 이 길은 그의 호를 따라서 서해로라고 합니다. 자, 유성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으로 시작된 제가 이제 강조를 하지는 않지만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오면 이 전쟁은 당연히 기억하셔야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임진왜란입니다. 자,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징비록은 정말로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징비록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담인데 제 학생들 중에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이토 히로부미랑 헷갈리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기를 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이고 이토 히로부미 하면 안중근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어요. 근데 물론 그래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 둘 다 나쁜 놈이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임진왜란에 관한 사실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인데 정답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또 나왔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승리했다. 자, 이 명량 대첩은 사실 정유재란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처음 있고 나서 5년 뒤에 벌어졌던 전투인데 이제 이 정유재란도 임진왜란의 이제 한 갈래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는 임진왜란의 전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제 뒤에 노량 대첩도 있었죠. 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건 통일신라 시기, 특히 청해진은 완도 지역이었고 해적 소탕 및 해상무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관하면 여진족 킬러, 고려시대죠.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한 건 병자호란, 항전 결과 항복이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이건 갑신정변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16번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이 자료는 다양한 서적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었다는 태극서간의 서고래요. 자, 태극서간 나왔습니다. 자, 국권 회복을 위한 비밀 결사인 이 단체가 운영한 서점이에요. 자금 조달 및 연락기관의 역할도 하였다라는 거죠. 자, 태극서간 내지는 자기 회사 요걸로 찾을 수도 있어요. 이 단체는 바로 신민회. 자,
한 말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설립된 이제 애국 계몽운동 단체, 비밀결사 단체였습니다. 신민회는 뭐 태극서관 자기회사도 있지만 이제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외 독립운동 기지, 여기 이제 3번에 나오죠. 이게 이제 신흥 강습소,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 신흥 강습소를 건설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설립하신 분들 뭐 안창호, 양기탁 이런 분들이 설립하셨고, 그 다음에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세웠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와해되었다라는 사실까지는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독립문을 건립한 건 독립협회예요. 그 다음에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이 된 곳은 교정도감, 그리고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킨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자, 지금 바로 왼쪽에 독립협회의 이것도 나와 있잖아요. 요 두 단체가 한 일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외세 침탈, 이권 침탈을 막아낸 거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좀 잘 해두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17번. 가 의병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의병장 연기우라는 분인데, 자, 군대 해산 후 정미의병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정미의병 의병장, 정미의병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미의병에 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 정미의병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게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면서부터 굉장히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13도 창의군이 결성될 정도가 돼요. 13도 창의군. 이 13도는 지금의 우리나라 도, 그러니까는 저기 뭐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기도, 이제 북한 지역에 뭐 저기 황해도랑 평안북도, 평안원도 이런 거, 이게 다 합치면 13개예요. 그래서 13도 창의군, 이게 도 단위로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서울 진공작전, 각 도에서 의병들이 다 모였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면서 꼭 해야 되는 얘기가 한국광복군, 임시정부의 그 정규군이었죠. 한국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이에요. 이게 이제 특히 그 미국 OSS 부대하고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 추진했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광복군 나오면은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됐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이건 이제 신라 지증왕 때입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는 이제 고려 때 거란 침입이 끝난 후 축조했고, 고구려 때도 당나라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었어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공민왕입니다.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였다는 원간섭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명과 연합하여 평양을 탈환했다. 이거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까 임진왜란에서 이제 명량대첩, 노량대첩만 말씀드리고 넘어갔네요. 근데 요거는 그 처음에는 이제 승리한 것만 보면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이죠. 그 다음에 진주 대첩이 김시민 장군, 그 다음에 요 조명연합군의 평양 탈환이 세 번째, 그리고 행주 대첩, 권율 장군의 전투, 요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나중에 이제 명량대첩, 노량대첩이 뒤에 나오는 거죠. 자, 18번. 밑줄 친 이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이상설과 이위종의 미국 입국 심사 기록이래요. 그들은 일본이 대한제국 외교권을 빼앗은 이 조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에 파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바로 을사늑약이죠. 심지어 헤이그에 파견된 것까지 나와 있어요. 이 두 분. 그다음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세 분이죠. 그 중에 두 분의 입국 심사 기록까지 있네요. 자, 을사늑약에 대한 결과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외교권 뺏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통감부가 설치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이 통감부, 통감정치,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왔던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중근한테 죽는 그 사람이죠. 자, 이자겸의 난 역시 고려 문벌 시대예요.
문벌 사회의 동요를 상징하는 사건. 6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태종 그리고 세조.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반원 자주정책. 원나라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쌍성총관부 공격이랑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당시에 기철 같은 이런 이제 그 원에 빌붙었던 친원파 세력들을 축출하기도 합니다. 자, 부산 외 두 개 항구가 개항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9번.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제가 헌병 경찰제를 통해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한 이 시기예요. 헌병 경찰제 나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고 돼 있죠. 태형이라니 엉덩이 아래쪽 때리는 거. 와, 이 정말 참. 자, 이 시기는 언제냐면은 1910년대 부단 통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자가 그 무술, 그 싸운다는 뜻의 그 무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무력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무식한 짓거리입니까 이게. 자, 무단 통치 시기에 이렇게 헌병 경찰제나 태형 이런 것도 있고 공포 분위기 조성. 그 공포 분위기 조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생이 칼 차고 수업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린 학생들이 떠들기라고 하면 그 칼을 스랑 하고 뽑아요. 이 진짜 그 참 이게 해설 강의하면서 감정이 안 들어가기를 좀 바라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화백회의에 참석한 귀족, 요거는 이제 신라 시대죠. 주자감은 발해 때의 대학 기관이에요. 대학교. 그래서 이건 발해를 뜻하고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국왕, 고종입니다. 제2차 가보기역 때죠. 만적과 함께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 이건 쓸게요. 무신정권 시기입니다. 심지어 요 만적은 이제 거의 그 최충원의 노비라고 알려져 있죠. 자, 20번 갈게요. 밑줄 친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저는 지난 1일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며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황제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합세하면서 만세 소리는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1919년 3월 김올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만세운동 언제일까요? 1919년이고 3월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3.1운동이에요. 자, 이 3.1운동의 영향,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또 하나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자감은 고려시대의 대학교 교육기관이라고 했죠. 헌의 6조가 결의된 건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를 열었을 때입니다. 재물포조약이 체결된 건 이모 군란 이후 이제 일본하고 체결한 조약이 재물포조약이고,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 들어와서 약탈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양 주민들이 평양 감사의 지시 하에 이 배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죽였던 이런 사건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신미양요로 이어지죠. 여담이지만 요 3.1운동의 영향 문제가 오늘 봤던 모의고사 1학년,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전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는 답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인데 3학년 모의고사의 정답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었어요. 그리고 2학년 모의고사의 정답은 이른바 문화통치로 실시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여러 학년에서 출제됐던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국제보상운동, 그 다음에 3.1운동 이런 거는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서 다 나왔어요. 이거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실시됐던 2024학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한국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해설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